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부동산 가격의 끝없는 하락, 그리고 청약시장의 분양가 폭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한 유튜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최대한 저는 쉽게 풀어보고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임팩트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20대, 30대 분들 모여주시고, 또 모아놓은 돈이 크게 없는 그런 분들도 걱정인 분들 모여주시고,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동안 공공분양의 기회조차 없던 분들도 모여주시고, 또 공공분양 외곽 신도시라서 서울 출퇴근이 힘들어서 쳐다보지 않던 분들도 모여주시고, 40대, 50대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런 청약의 기회가 없던 분들도 모여주시고, 또 민간 분양은 또 가격이 높아가지고 이거 대출 이것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 쳐다만 봤다, 이런 분들도 모여주시면 됩니다. 잠깐 부동산에서 우리 정치색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지금 우리는 부동산만 바라보고 내게 맞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입니다. 이 수치는 기존에 5년 동안 1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그걸 앞으로 50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자,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 무주택자,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혼하고 청년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즉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청년층이라고 하면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중에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만 총 34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해서 중장년층 40대, 50대 분들이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 공급 물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중 일부, 그리고 그동안 일반 공급으로 지원하던 그런 중장년층 40, 50대 분들도 기회가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든 특별히 더 인기 지역이 있고, 인기 있는 곳은 경쟁률이 상당히 세집니다. 그런 곳에는 청년층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기회가 좁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요즘 분양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그래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매번 보셨던 거라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하락 추세에 있고 분양가는 심하게 폭등하는 중입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인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지면 분양가하고 부동산 시세가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청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오르는 만큼 내 한숨도 늘어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공공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어떤 미묘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급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난다. 좋은 입지에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 아파트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동산 구축들이 가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의 인기가 시들해진다. 그러면 민간 분양 아파트들 지금 콧대가 상당히 높은데 그 콧대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완판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균열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외곽보다는 역세권, 도심 등의 우수 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솔직히 알아봐야 안 나오면 꽝이니까 이거는 발표가 계속 나오는 대로 그 지역의 분석을 순서대로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입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눔형하고 선택형은 좀 새로운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는 있던 거는 그냥 일반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눔형은 2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걸로 봐서 이번 정권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에 의무 거주 기간이 5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70%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30%는 내게 아닙니다. A씨가 나눔형 분양을 선택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주변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7억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억에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5년 후에 팔 수 있는데 그때 시세가 그냥 이 집이 10억입니다. 10억에 됐습니다. 그러면 차익이 3억이니까 3억의 70%인 2억 1천만 원이 시세 차익이 되고, 그걸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분양가의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합니다. A씨가 7억의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80%까지 싸게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5억 6천만 원까지 저렴한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 내가 들어가는 돈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일단 임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로 6년 살다가 6년 이후에 그 집을 분양받을지 말지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분양받을 때 가격도 뭐 어쩌고저쩌고 미리 정해놓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에서 분양 전환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나던 기존의 어떤 경우들을 봤을 때 저는 크게 믿음이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분양 전환될 때는 그 시기는 아마 한 10년 후의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형은 뭐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동안 민간 분양에만 적용되던 추첨제가 20% 적용이 된다는 점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추첨제가 이제 공공에도 생기는 겁니다. 20%. 그리고 일반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얼마나 좋은 입지에 또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어느 시기에 되느냐, 뭐 이런 것도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획기적인 어떤 전용 모기지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당첨이 돼도 대출을 엄청나게 해준다고 해도, 아니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거 다 꽝입니다. 자,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를 들어서 장황하게 뭐 이렇게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돼서 그냥 핵심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눔형, 선택형, 여기는 한도가 5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4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은 다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SR이 뭔지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등등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돈을 빌리는 돈이 그동안 기존에 많았다 그러면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게 DSR입니다. 이거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집값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대출이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리가 1.9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 금리 상한선이 한 6%대입니다. 이제 곧 7%대 가는 거는 뭐 확정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8%, 9%, 10%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몇 년간은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범단지 사전 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이것도 뭐 설명이 주저리 길지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입지 좋은 데를 샘플로 한번 돌려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나눔형으로 고덕 강일과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이 나옵니다.
선택형은 없고 일반 분양은 남양주 진접 2지구에 2개 단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런 데 나오는 디테일한 부분은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23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이 동작구에 있는 수방사 위치, 그리고 지금 성동 구치소 자리, 또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위례 A14블럭, 요 정도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 밖에 3기 신도시에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때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공공 분양 청약 관련해서 모집 공고 나오면 또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올리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그동안 특별공급의 양대 산맥은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이게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기타 뭐 다자녀 아니면 노부모 부양 등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어쩌면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또 물량을 배정 받는 것도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요 2개 유형이었습니다. 모두 자격이 결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면 공공 분양은 그냥 그림의 떡이었으나 이제는 미혼자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앞서 설명드린 나눔형 그리고 선택형에는 아예 따로 미혼 관련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되고, 기존에 있는 어떤 공공 분양 일반형에서는 추첨제가 도입이 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경우 기존의 인기 지역을 한번 보면 당첨 커트라인이 대략 한 2,400만 원 이상 돼야 합니다. 즉 이걸 다시 말하면 매달 10만 원씩 20년 이상 청약저축을 들어놔야 당첨이 그것도 될까 말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고 청약통장도 넣은 지 몇 년 안 지난 분들은 이거는 뭐 절대 불가능한 그런 범위였으나 이제는 추첨제가 20% 도입이 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당연히 인기 지역은 엄청난 경쟁률이 보이겠고, 또 그동안 0%였던 기회 중 일부라도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모님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또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빠가 벤츠 타고 또 압구정 살고 이러면 청약 못한다는 얘기 뭐 그런 겁니다. 자, 이대로 끝나면 무주택 40, 50 세대 분들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막 화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비율을 그동안은 15%였는데 이걸 30%로 확대하고 또 선택형 주택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 공급을 30%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도 청약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그동안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부양 가족수에 밀리고 또 무주택 기간에도 밀리는 그런 청년층에는 당첨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에 추첨제가 도입이 됩니다.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요 사이, 그러니까 25평에서 34평 요 구간에는 그동안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뭐 이런 가구들은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사실 당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첨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파장이 예상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에는 가점제 비율을 50%에서 80%로 늘려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40, 50대를 위한 정책은 이번 정책에 솔직히 거의 없어 보입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면 민간 분양에서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거의 얼마 없는데 뭘 혜택을 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 꼭 40평대만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살고 싶어도 또 그만한 돈을 내야 살 수 있는 거고, 공짜로 누가 40평 집을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좀 궁색해 보입니다, 표현이. 자, 이번 정책이 대체적으로 청년층, 그러니까 20대, 30대 위주로 돌아가는 건 확실합니다. 결국 정해진 파이에 쪼개먹기 식이 될 텐데 어차피 누군가 파이를 더 먹게 되면 누군가는 덜 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댓글에 이런저런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달릴 수 있는데 뭐 지금 보여드린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수준이 거의 발표의
전부 다입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추후에 나오는 대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